안녕하세요. 학운입니다. 오늘은 2029년 말까지 3,700억 원을 들여 열차의 소요시간을 1분 단축할 예정인 KTX 전용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TX가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선은 일반선보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당연하게도 공사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속선은 노선 선정 단계부터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과 개통 후의 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건설하게 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호남고속선 2단계 구간인 나주 고막원역부터 목포 임성역 구간의 경우 기본 계획은 광주에서 목포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선로를 놓을 계획이었지만 중간에 지역 정치권의 요구로 인해 2014년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신설 구간이 상당히 서쪽으로 휘고 고속선 구간도 짧아지면서 호남고속선 2단계 구간은 2조 원을 들여 고작 2분밖에 단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700억 원을 들여 1분을 단축할 예정인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경부고속선 하행 KTX를 타고 대전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KTX에서는 열차 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차 내 공공 와이파이는 비밀번호 없이 접속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동시에 사용자의 데이터를 노출시켜 심각한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네트워크에서는 해커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브라우징 기록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프샤크 VPN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여러분의 인터넷 주소를 별도의 서버를 거쳐 암호함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이 암호화는 사용자의 IP 주소를 숨기고 데이터를 무단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변환하여 해커가 읽을 수 없게 만듭니다.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여 공공 와이파이도 해킹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이용하세요. surfshark.com/학원을 통해 서프샤크 VPN에 가입하거나 결제 시 코드 학원을 입력하면 4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 후 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해보세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오송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송역을 출발한 KTX는 오송역과 대전역 사이 구간에서 약 250km까지 가속합니다. 그러다 대전광역시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속도를 천천히 줄입니다. 이유는 오송역과 대전역 사이 거리가 35km로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KTX가 시속 300km에 도달하는데 최소 20km, 감속하는데 10km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대전 도심 구간의 제한 속도가 낮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서부터 감속하는 것입니다. 이내 KTX의 속도는 시속 100km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KTX는 열차의 집전 장치인 팬터그래프를 고속선 상태에서 일반선 상태로 조정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일반선 진입 직전에 그 커브가 나옵니다. 이 커브는 광명역에서부터 쭉 고속선을 달리던 KTX가 만나는 첫 번째 급곡선으로 바로 이 지점 때문에 KTX가 그렇게 멀리서부터 감속을 시작한 것입니다. 터널을 통과한 KTX는 이후로도 곡선을 따라 대전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대전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눈치가 좋으신 시청자분들은 3,700억 원을 들여 1분 단축한다는 연결선이 어디에 건설되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방금 지나온 대전풍 연결선입니다. 대전풍 연결선은 대전 시내 외곽에서 끝나는 경부고속선과 기존 경부선을 이을 계획으로 KTX 개통 전인 2003년에 임시선로로 지어진 연결선입니다. 90년대에 경부고속선을 처음 계획할 당시에는 KTX 선로와 대전역을 지하의 350km급으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나중을 기약하며 임시로 만든 것입니다. 전에 KTX 폐선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대전남 연결선도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지어졌다가 2015년 신선로가 개통하며 폐선됐습니다. 어쨌든 임시선로로 지어진 대전풍 연결선은 선로 밑에 깔린 자갈도 190mm 수준으로 지나다니는 열차의 무게에 비해 빈약했고 곡선 반경 또한 최소 500m로 급해 예전부터 선로가 열차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갈려나가는 궤도 결함이 자주 발생하던 곳입니다. 이런 임시선로에 하루 300회 이상의 고속열차가 운행하게 되면서 혹시라도 모를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유지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초기 계획처럼 경부고속선의 직선 구간을 연장해 고속선을 대전 시내로 끌어들이는 대전 북연결선 개량 사업이 2022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 지어지는 선로는 경부고속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한남대학교 인근 지점까지 5.96km 길이이며 설계 속도는 대전역에 가까워지며 열차가 감속할 예정임에 따라 300km에서 200km까지 유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최소 곡선 반경은 1200m이며 이는 열차가 150km로 달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노선의 길이는 짧지만 선로가 건설되기만 한다면 열차가 속도를 100km 미만으로 줄이는 극곡선 구간이 최소 4km는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대전 북연결선은 지난 2022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엔 열차를 운행하는 코레일에서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전 시내 경부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양옆으로 여유 공간이 거의 없는 편인데 이곳에 지하로 건설되는 선로를 2번 부설하기 위해 기존의 4선이던 선로를 3선으로 줄이고 진행할 것을 국가철도공단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기인한 것이지만 만약 선로를 3선으로 감추고 운행할 경우 전국적인 단위의 시간표 조정 또는 대규모 지연을 몇 년 동안 감수해야 했습니다. 코레일이 이에 반발하면서 공사는 미뤄졌고 결국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구간의 재설계를 완료하면서 비로소 올해에야 착공하게 됐습니다. 현재 대전 북연결선의 완공 예정일은 2029년 12월이라고 합니다. 대전 북연결선은 이처럼 열차 운행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사실 어이없는 단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호남선 KTX입니다. 호남선 KTX는 현재 대전조차장까지는 경부고속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대전조차장에서 호남선으로 선로를 바꾸어 익산역까지 기존선을 따라 운행하는 계통으로 하루에 상하행 합쳐 19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북 연결선의 계획을 보면 호남선과의 분기 지점인 대전조차장을 지하 30m로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선 KTX는 대전북 연결선 개통 이후에도 계속 극곡선이 난무하는 기존 선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대전북 연결선 개량의 가장 큰 이유였던 유지비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경부고속선을 이용하는 하루 300편가량의 고속열차는 앞으로 5년 뒤면 안전한 신선로로 운행할 예정이지만 임시선로로 지어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 대전 북연결선 선로는 철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3,700억 원을 들여 1분을 단축하는 이 대전 북연결선의 공사가 타당해 보이나요? 아니면 현재 선로를 유지하는 게 더 나아 보이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